살다 보면 마주하는 흑백 논리는 종종 편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나치게 둘로 나누어 보는 사고는 우리가 더 폭넓게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흡수하는 힘을 떨어뜨려 결국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탈무드는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까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를 떠돌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배움과 지식은 계속 이어졌다. 가정이라는 터전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부하고 대화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유대인 가정교육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질문을 습관처럼 익힌다는 점이다. 한국이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어른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이 듣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궁금한 것을 스스럼 없이 물어볼 수 있도록 장려한다. 부모는 즉각 답을 주는 대신 아이가 왜 그런 의문을 품었는지 되짚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질문을 중시하는 문화는 아이들에게 사고력과 자신감을 키워준다. 아이들이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탐구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자연 현상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내면 부모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되묻는다. 그러면 아이는 나름대로 생각의 날개를 펼쳐본다. 안식일 식탁은 유대인 교육의 또 다른 핵심 무대다. 안식일이 되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한다. 그 식탁에서 한 주 동안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다른 견해를 주고받는다. 자연스럽게 토론이 일어나기도 한다.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부모는 그 이야기를 꼼꼼히 들어준다. 때로는 삶의 윤리적 관점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식의 대화를 통해 아이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몸으로 익힌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터득한다. 서로 존중하면서도 논리를 펼치고 반대 의견을 경청하는 훈련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아이들은 커서도 대화나 토론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추게 된다. 탈무드는 유대인 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교재다. 탈무드는 종교적인 내용과 율법뿐 아니라 일상에서 부딪히는 상황과 인간관계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 여러 랍비들의 해석과 논쟁이 실려 있는데 이를 배울 때도 유대인들은 단순 암기가 아닌 토론식을 활용한다. 어떤 구절을 읽고 왜 이런 해석이 나왔는지, 다른 해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고민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정답이 하나라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난다. 상황에 따라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고 논쟁이 벌어져도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배우게 된다. 탈무드 공부는 어느 한 시점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어른이 되어서도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고 자녀 세대와 함께 배우는 모습이 흔하다. 유대인들은 가정 교육을 할 때 잘못했을 때 무작정 혼내거나 벌을 주는 방식을 지향한다고 한다. 그보다는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과정을 중시한다. 예컨대 아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아이를 몰아세우는 대신 너는 어떻게 하면 다음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느냐고 묻는다. 이러면 아이는 자신이 한 행동을 반성하며 동시에 해결책을 찾게 된다. 또한 유대인 부모들은 꾸중할 때도 상대의 인격이 아니라 행동 자체에 초점을 둔다고 알려져 있다.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 이성적으로 설명해준다. 이를 통해 아이는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게 된다고 한다. 배드타임 스토리도 유대인 가정 교육에서 자주 언급되는 예시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부모가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습관이다. 그런데 이야기를 전부 말해주지 않고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아이는 궁금증을 갖고 나름대로 상상을 펼치게 된다. 다음 날 부모는 아이가 상상했던 이야기나 결말을 물어보면서 아이의 생각을 더욱 확장시킨다. 이런 접근법을 통해 아이는 책 읽기를 즐거운 활동으로 받아들인다. 스스로 상상하고 궁금해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점차 창의적인 사고가 발달한다. 부모는 아이와 이런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써 정서적 유대감도 쌓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드타임 스토리를 단순한 동화 읽기가 아니라
정서적 소통과 사고력 증진의 기회로 본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여러 차례 추방과 탄압을 겪었다. 유럽 각지에서 물리적으로 쫓겨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은 가정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교육을 지속하며 언젠가 다시 일어설 날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들은 쫓겨난 땅에서 언어를 새로 배우고 상업이나 금융, 의학, 과학 등 다양한 지식을 익혔다. 이러한 학습 태도는 당연히 가정 교육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부모나 공동체 어른들에게 답이나 조언을 구했다. 당연하게도 어른들은 그 과정을 귀찮아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기다려주었다. 이 자유롭고 활발한 대화 문화가 점차 학문적 성취와 창의력을 가져왔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물론 모든 유대인 가정이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가정마다 환경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교육을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방임에 가까운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유대인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전통이 깊게 뿌리내려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유대인들은 말 한마디의 힘을 두려워할 정도로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탈무드에도 혀가 칼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오곤 한다. 그만큼 말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부모들은 칭찬을 할 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려 노력한다. 예를 들어, 막연히 잘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아까 글씨를 정성껏 쓰는 걸 보고 감탄했다 라는 식으로 칭찬의 대상을 구체화한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어떤 점을 잘했는지 정확히 알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 반대로 꾸중을 할 때도 문제가 된 행동에 대해 이성적으로 설명하며 아이가 납득할 수 있게 만든다. 유대인의 가정 교육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토론 문화, 질문 문화, 그리고 상호 존중 등을 떠올린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식탁에서 부모님과 토론했던 추억을 강조한다. 단순히 나이로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으며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경험은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할 줄 아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토론 문화는 계속 이어진다. 예를 들어 미국의 언론, 정치, 학계, 예술계 등에서 유대인 출신 인사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는 이유 중 하나로 이 가정 교육 문화가 꼽힌다. 어릴 때부터 아이디어와 논리를 주고받으며 배우다 보니 커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한다는 설명이다. 가정 교육을 바라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유대인은 오랜 전통과 종교적 배경, 공동체의식 등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은 부분부터 차용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를 들어, 아이가 질문할 때 바로 답을 주지 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되묻는 연습부터 시작할 수 있다. 식사 시간을 조금 늘려서 가족 간에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방법이다. 평소에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나 고민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귀 기울여 듣는 태도다. 중간에 아이 말을 자르거나 윽박지르지 말고 아이가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아이는 집안을 안전한 대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된다. 잘못해도 부모가 즉시 화내지 않고 이유를 들어주는 문화가 정착되면 아이는 더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는다. 그 결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가 쌓이면서 학습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유대인들은 그런 신뢰가 결국 아이의 자존감을 키운다고 본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탈무드에도 실수와 실패가 학습 과정의 일부라는 메시지가 종종 등장한다. 부모가 그 메시지를 가정 내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아이의 태도가 훨씬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한다. 또한 유대인 가정 교육에서 흥미로운 점은
교과서와 같은 지식을 넘어서는 가치를 전수하려 애쓴다는 것이다. 윤리나 도덕,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룬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은지, 타인의 재산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문제들을 부모와 아이가 함께 토론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지식뿐 아니라 생활 속 도덕 기준을 스스로 정립하게 된다. 유대인들은 자선과 기부 문화를 오랫동안 지켜왔다. 가정에서 아이에게 용돈을 주면서 그중 일부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도록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사회와 나눌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마음 쓰는 법을 배우다 보면 아이가 커서도 공동체 의식을 지키는 어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유대인들도 예전처럼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각종 미디어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같은 전통을 활용해 여전히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지키려 노력한다. 전통적으로 안식일에는 불필요한 노동이나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기 때문에 가족 간 대화에 더 집중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안식일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가정도 있고 조금은 완화해서 실천하는 가정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일정 시간이라도 온전히 가족끼리 교감하는 시간을 확보하려는 마음가짐이다. 이 시간이 아이에게 가정 교육의 깊이를 선사해주고 부모에게는 아이의 생각을 진지하게 파악할 기회를 준다. 유대인 가정 교육이 주는 메시지를 조금 더 확장해보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주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시험을 잘 치는 방법에 국한될 때가 많다. 그러나 인생에는 시험 성적 외에도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다. 자기 자신을 아는 법, 타인을 배려하는 법, 갈등 상황을 푸는 법 등이 그것이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이와 같은 삶의 기술을 전수해야 한다고 믿는다. 부모가 아이에게 공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라고 묻고 혹은 오늘 하루 중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묻는 태도는 아이의 내면을 살펴보게 만든다. 이런 대화가 익숙해지면 아이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헤아리는 능력을 기른다. 이것은 책으로만 배울 수 없는 부분이다. 유대인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할 때 흔히 세계적인 경제인, 과학자, 예술가 등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정에서부터 이어진 오랜 학습 전통이 깔려 있다.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도록 부모가 도와주고 그 분야를 깊이 파고들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준다. 실패해도 다그치지 않고 다시 시도하도록 격려한다. 거기에 공동체의 네트워크가 더해져 서로 지식을 교환하며 함께 발전한다. 가정교육이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만의 관계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조부모나 친척들, 때로는 공동체의 다른 어른들도 함께 참여한다. 아이가 여러 어른과 접촉하면서 한쪽 시각에만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일부 공동체에서는 주말에 모여서 미니 토론 모임을 열기도 하는데 그때 아이와 어른이 같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 물론 이런 전통이 언제나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시대 변화에 따라 축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를 잃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한다. 그 뿌리의 중심에 교육이 있고 그 교육의 출발이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교나 회당이 사라져도 아이가 있는 곳이면 배움은 계속된다는 말이 이를 잘 나타낸다. 이 글이 길어졌지만 유대인의 가정 교육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이들의 교육 문화는 풍부하고 깊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끊임없이 대화와 질문을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곧 유대인이 가진 큰 자산이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육 철학이다. 우리는 흔히 결과에 집착하기 쉽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바란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방식은 과정 자체를 더 중요하게 본다. 질문하고 토론하며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시도하는 전 과정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리라고 믿는다. 좋은 성적이나 성취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부모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녀가 조금 느리게 배우더라도
함부로 재촉하거나 비교하기보다는 왜 어려움을 느끼는지 함께 살피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도 인내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유대인들은 그 인내심과 시간을 가정에서 기꺼이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오래도록 지켜온 것이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몇몇 사람들은 유대인의 방식이 너무 토론이나 질문에 치우쳐 실제로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토론이 실행력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여러 시각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더 폭넓은 전략이 나오고 실행 후에도 피드백을 받아 계속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디아스포라 시절을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은 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본인의 지식과 기술을 빠르게 쌓아야 했다. 가정교육을 통해 학습 역량을 높이면서 공동체가 협력해 지식을 교환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 덕분에 낯선 곳에서도 유대인은 자립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많다. 그 결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공동체는 세계 곳곳에서 활발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유대인의 가정 교육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일 수도 있다. 대화와 질문, 그리고 부모의 관심과 기다림이 핵심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펴보면 정작 이런 간단한 것조차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부모도 바쁘고 아이도 학원과 과외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식사 시간을 함께 갖기도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럼에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해보라고 조언하는 이들도 있다. 5문장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묻고 듣는 시간이 쌓인다면 조금씩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늘 식탁에서 이런 대화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면 우리도 작은 시도부터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결국 교육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유대인들은 이 관계를 가장 잘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라고 믿는다.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듣는 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모두 가족 안에서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 초기 경험이 어떻게 쌓이느냐가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를 크게 좌우한다. 이야기를 마무리해보자. 유대인의 가정 교육은 오래된 역사 속에서 다듬어진 지혜다. 학교나 회당이 무너져도 가정이 남아있다면 교육은 멈추지 않는다는 그들의 신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은 책과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인격과 가치관, 사고력, 그리고 실패를 대하는 태도는 가정에서 더욱 깊이 심어질 수 있다. 우리 각자가 유대인처럼 완벽한 교육 환경을 만들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문화적 차이도 있고 종교나 공동체의 전통도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 중에서 질문과 토론을 좋아하고 아이를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기조만큼은 참고해 볼 만하다. 삶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 시대에 오히려 가정에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이 더욱 소중해질 수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난 세월을 버티며 발전해온 힘이자 우리도 배울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한다. 아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가정 교육.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가에 대해 고민한다. 한편으로 당장 모든 것을 바꾸기 힘들어 보이지만 작은 습관부터 조심스레 시도한다면 유대인 교육의 장점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그 과정에서 부모가 주의할 점은 아이가 말을 꺼냈을 때 지나치게 조언이나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아이를 지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길을 찾아가는 안내자라고 본다. 이 접근법으로 인해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려는 태도를 익히게 된다. 또한 유대인들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요소와 동시에 열린 사고와 유연함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말한다. 즉, 자신들의 핵심 가치는 지키되 시대 흐름이나 타 문화의 장점은 적극적으로 배우려 한다는 것이다. 가정 교육에서도 이 점이 드러난다. 옛날부터 이어진 탈무드식 토론과 질문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최신 기술이나 정보를 수용하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아이가 새로운 분야에 호기심을 보이면 부모는 오히려 더 알아보도록 돕고 때로는 함께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한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공동체 내 네트워크를 통해 아이의 학습 기회를 넓힌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특정 분야에 열정을 보이면 주변에
그 분야 전문가가 있다면 소개해주거나 함께 대화 자리를 마련해주는 시기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지식을 나누는 문화가 가정 교육을 넘어 전체 유대인 사회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많다. 유대인들이 실패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어릴 때부터 실패를 허용하고 그것을 학습 재료로 삼는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아이가 실패하면 부모로서 창피해하거나 아이를 나무라기 급급하다. 하지만 유대인 부모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한다.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짚어주되 아이의 길을 꺾지는 않는다. 이처럼 작은 태도의 변화만으로도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그 사실이 커다란 안전망이 되어 아이는 여러 번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 시도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 많겠지만 유대인은 이런 과정이야말로 결과를 더 잘 만들어내는 핵심이라 여긴다.